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진실을 외면하는 나거한 나라 자체가 거대한 한여인 정보기관들 영상에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원인은 여자예요, 여자. 계속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 미치겠어요. 자, 일단 블락을 하나 보시죠. 우리나라는 저출산 포기한 거야? 라는 제목이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덜 심한 일본도 국가 총동원령까지 내리면서 저출산 막아야 한다고 절 나는 일인데 진짜 대체 뭐 하는 거야? 정책은 무슨? 싸우기만 하고 진짜 답답해 죽어버리겠네. 그래도 이분은 공무원인데 공무원은 덜 타격받을 건데 그래도 뭐 자녀가 있으면 걱정되겠죠. 진심 조선말 분당 정치를 보는 느낌이다. 20년 뒤면 나라 꼴 레알 난리 나겠다라는 글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영 포기함, 정부가 포기했다는 말인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 이미 망했다. 세사 아직 나라 포기 안 했어? 또 비바리 버플리카 싸우기 바쁘다. 정치권 이야기하는 거죠. 동호 하이캠 20년 뒤 당장 올해부터도 크크. 그 다음에 한국 수력 원자력 성계만과 여성의 사회 진출 때문에 대한민국은 망함. 크. 그리고 DC에도 요걸 관련해서 좀 의견들을 가져왔는데 첫 번째 게 좀 재밌더라고요. 팩트 1. 원래 이 나라는 먹고 살만한 상황이 되면 심심한 놈들이라 갈등, 당파 분쟁 이딴 거나 하고 알아서 국력을 소진해왔다. 팩트 2. 나라 망할 때가 되면 갑자기 없던 애국심으로 뭉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거는 팩트죠. 팩트 3. 역사는 반복된다. 팩트 4. 그러나 이번에는 단군 일의 초유의 사태이자 인류의 특이점이다. 제로 출산을 향해 감으로 후대가 없어서 이번에는 망한다. 애국심이 다시 생겨도 이번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전에는 위기가 오더라도 사람이 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이번에는 다른 양상이죠. 그리고 또 다른 분의 의견은 출산율 이전에 연애율, 혼인율이 박살났는데 또 다른 분은 20대 이성교제 상대 없음 75%. 또 다른 분은 한남 핏바라서 유자들한테 온갖 지원을 다 퍼주는데 출산율을 무슨 수로 회복하냐. 또 다른 분은 한남 경제력으로 결혼하는 사이에서 한남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을 축소시켜놓고 무슨 출산을 바라냐. 이런 의견입니다. 최근에 정치권, 정부 이런 쪽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가 좀 1월달 이후에 기사를 보니까 이쪽으로 방향 잡았습니다. 일가 가정 양립. 지금 여가부 장관인 김현숙 장관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 가정, 양립하는 직장문화 정책에 있다. 저출산 해법이 여기에 있대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지금 단독 기사가 나온 건데 1월 8일 날 국민의힘 총선 1호 공약은 저출산 해법, 일, 가정, 양립 대책이 나온다. 그래서 출산휴가 한 달 연장, 육아휴직 의무화 등 뭐 이런 거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나 봐요. 그리고 민주당은 검색을 해보니까 아직 나오는 게 없습니다. 뭐 민주당도 공약이 나오겠죠. 근데 아직은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용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조만간 대책을 발표한답니다. 골든타임 사수, 저출산 해결을 위한 막판 고심.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대책은 일, 가정, 양립,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지금 이게 어느 쪽에서 요구하는지 알아요? 여성계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지원 많이 해달라. 여성계들이 목소리 내고 젊은 남자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좀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커뮤니티라든가 인터넷 이런 거 보면서 좀 추정해 보면 남자들은 이런 주장 아니에요. 달라요. 그러니까 나거하는 지금 여자들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남자들 목소리 듣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가면 일단 2023년이 0.72 정도 될 것 같고 뭐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간다면 올해 2024년도 떨어지겠죠. 그럼 이제 0.6대 진입할 거예요. 그리고 빠르면 2025년에는 0.6을 깰 수도 있지 않을까. 어메이징한 나라입니다. 정신 못 차렸어요. 제가 볼 때. 일본과 중국은 옆 나라들은 남자를 지원하는 쪽으로 갔어요. 남자 여자 역할 분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를 벤치마킹 하냐고 하면 유럽을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특히 스웨덴.
안 된다니까. 지금 스웨덴 같은 경우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한국도 스웨덴의 사례를 가져와 정책을 짜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들어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의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다. 스웨덴 출산율 볼게요. 2016년도 1.85, 2017년도 1.78, 2018년도 1.75, 2019년도 1.70, 2020년도 1.66, 2021년도 1.67, 2022년도 1.52. 한 번 잠시 반등한 거 빼고는 그냥 여기도 떨어지죠. 꽤 많이 떨어진 거예요. 여기가 얼마나 서포트를 많이 해주는데요. 계속 떨어질 것 같은데요, 스웨덴은? 지금 더군다나 스웨덴이 갱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사회가 혼란스럽잖아요. 그리고 실제 스웨덴의 출산율 같은 경우는 원래 스웨덴 사람들은 출산율이 낮아요. 상대적으로 이민 온 사람들의 출산율이 높아요. 제가 그 그래프는 찾다가 최근 자료 거는 못 찾았는데 조금 지난 거라서 안 가져왔는데 1세대 이민자 출산율은 높고 이민자 2세대 같은 경우는 동조화 현상을 보입니다. 하여튼 떨어지고 있습니다. 스웨덴도. 자, 댓글 보겠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절대 집값과 교육비 때문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여자들의 눈높이와 비교 심리 때문입니다. 집값이 문제라면 신혼부부에게 영구 임대가 가능한 싼 공공주택을 무제한 공급하는 싱가포르가 저출산을 극복했어야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싱가포르가 지금 학계 출산율이 2022년도 기준으로 1.05예요. 05. 엄청나게 낮죠?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내 집 마련 걱정은 안 합니다. 집값 걱정도 안 해요.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면서 투기를 차단합니다. 그러니까 집값 급등에 대해서 정부가 해결할 것이라는 신뢰가 높아요.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이지만 임대기간이 99년입니다. 매매도 가능하고 사실상 집을 소유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지금 2022년도 기준으로 싱가포르인 77.9%가 공공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장이 두 개예요. 공공주택 시장, 또 민간주택 시장 따로 있는데 아마 민간주택 시장이 조금 이제 고급주택인가 봐요. 이 고급주택 같은 경우가 시장이 따로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집값 급등에도 정부가 세금으로 두들겨 잡아서 투기를 못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집값 걱정은 안 하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그리고 여기가 소득이 높죠. 물론 양극화는 심합니다. 여기도 양극화가 심해요. 자, 그런데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2022년도 1.05인데 싱가포르는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계가 74.3, 말레이계가 13.5, 인도계가 9%예요. 그런데 2020년도의 학계 출산율을 보면 말레이가 제일 높아요. 1.82 말레이계가. 그때 말레이시아, 지금은 말레이시아가 2022년도는 좀 떨어졌던데 2020년도 기준으로는 1.82 비슷하죠? 똑같네요, 아예 그냥.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전체는 1.10, 그 다음에 중국계는 0.94 가장 낮아요. 그 다음에 인도계가 0.96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은 1.10인데 인도계하고 이제 중국계는 많이 안 낮는 거죠. 평균을 낮추지만 그나마 평균을 끌어올리는 게 말레이계예요. 결국은 종교적, 문화적인 부분이 저는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사교육 장난 아닙니다. 사교육 장난 아니고 굉장히 치열한 국가예요. 하지만 일단 집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또 원래 쓰신 분 다시 돌아오면 다시 강조하지만 여자의 탐욕과 허영심, 비교심리 그리고 그로 인한 상태적 박탈감이 끝이 없습니다. 여자들은 심지어 그걸 본인 능력으로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자를 통해 날로 얻고 싶어 하는 거죠. 기생충 마인드. 웃기지도 않는 것이 본인은 스스로 이룬 것 없이 그저 알랑한 얼굴과 몸뚱아리 하나 들이밀고 결혼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한번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분은 여자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보면 우리나라는 계속 여자들이 해줘 쪽으로 간다니까. 아니에요. 집값 내리면 좀 도움은 될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거는 본질 아니에요. 집값 지금 그런 중에 생각보다 많이 하잖아요. 집값 안정되면 저출산 문제 해결될 거라고 말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런데 치과 문제 없는 싱가포르는 왜 이래요?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심지어 오은영 박사도 결혼율, 출산율 낮은 이유가 남자들이 가사 참여를 안 해서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역시 그 세대 한국 여자라는 생각이 절로 났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한번 찾아보니까 MBC 100분 토론에서 이야기를 했네요. 오은영 박사가 생각하는 아이를 안 낳는 이유. 가사와 양육의 부담은 대부분이 여성이 진다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이런 이야기 실제 기자들도 많이 하죠. 심지어 보건복지부 제1차관, 2기1차관도 이야기를 해요. 남자가 더 육아에 참여해야 된다. 예전 이 차관님 세대 때는 많이 참여하셨나요? 그게 아니라니까. 자, 이 논리가 만약에 맞다라고 한다면 가사 도우미 적용한 나라들 출산율이 높아야 되겠죠.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한다면. 안 그래요? 자, 가사 도우미를 적용한 나라들이 있죠. 홍콩, 싱가포르, 대만. 대만이 지금 우리하고 별 차이 안 나요. 대만도 장난 아닙니다. 홍콩, 싱가포르도 출산율이 낮아요. 홍콩은 사실 조금 이 정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국으로 반환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조금 다르게 해석하긴 해야 되는데, 싱가포르는 사실 전혀 관계가 없죠. 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사 도우미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도 저렴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사람들 소득은 높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부담이 별로 없어요. 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작년 6월에 YTN에서 팩트 체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통계청 데이터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일시적 반등, 하락 추세는 피하지 못하는 공통점. 자, 싱가포르 학계 출산율 추이 그래프가 그 방송에 나오는데 1978년도에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도입이 됐어요. 이때 싱가포르 학계 출산율이 1.79입니다. 그리고 2년 뒤에 1.82, 0.03 정도 반등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1990년에 1.83. 그러면 도입하고 나서 물론 다른 변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큰 영향을 못 미쳤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여성계들, 정치인들, 심지어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에서도 뭐 남자들 공동육아 가사 분담을 많이 해야 된다. 일가 가정을 양립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계속 정책 방향을 잡는데 아니라니까요. 아니 가사 도우미가 있는 나라 여기는 최저임금 적용 아니었어요. 지금도 100만 원 잘 안 되는 걸로 아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없다니까요. 홍콩 1973년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도입이 돼도 요 그래프 좀 확대할게요. 홍콩은 왜 좀 이게 애매하냐고 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998년에 홍콩이 반환됐나요? 97, 98에 반환됐죠. 그래서 요거를 좀 크게 키워서 보면 73년에 도입이 돼가지고 약간 반등하죠. 그런데 다시 내려가요? 큰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1.72. 아마 이때가 한참 떨어질 때 있죠. 여기. 이때 홍콩 반환되면서 그때 이제 막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또 반등을 했네요.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2021년도 0.77. 네. 그러니까 여기 YTN 결론은 뭐냐면 싱가포르와 홍콩 통계청 자료를 보면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정책 도입 직후 일시적으로 출산율이 반등하기는 했지만 40여 년간의 흐름을 보면 하락 추세를 피하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도입한 뒤 싱가포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졌다는 주장도 있지만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추세로 높아져서 차이는 2%포인트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자, 가사 도우미가 도입이 되면 여자들이 경제활동을 많이 참여하고 아이를 많이 낳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죠. 싱가포르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도입했지만 경제활동 참여율이 우리나라랑 2%포인트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OECD 주요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국가예요. 설령 우리나라의 가사 도우미를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반등 안 한다는 거예요. 육아 부담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낮에도 열심히 일하고 퇴근한 이후에도 열심히 공동육아해라? 아니 가사 도우미 도입한 나라도 이게 반등을 못했다니까? 여기는 최저임금 적용 안 받았어요.
본인들 소득에 비하면 엄청 저렴했다니까? 그래도 영향을 못 미쳤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 예전에 일본의 사회학자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님 책에서도 제가 봤는데 이분도 분석한 바로는 가사도우미는 저출산 해법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결론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여성계에서는 이거를 지원해달라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게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집값 같은 경우도 본질 아니에요. 집값이 본질이면 싱가포르는 왜 이래요? 집값 문제가 없잖아요. 물론 상대적으로 우리보다는 높긴 합니다만은 본질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일단은 뭐 문제 인식 자체가 계속적으로 여성계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지금 가잖아요. 아니 이 정책을 지금 뭐 하루 이틀 썼어요. 20년 이상 이자들이 원하는 대로 정책을 썼는데 그 결과물이 지금 0.7 나왔잖아요. 그러면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방향을 틀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여자들이 해줘 계속적으로 간다? 0.5는 찍을 것 같아요. 0.5까지는 찍을 것 같습니다. 0.5 되면 좀 정신 차릴까요? 모르겠습니다. 0.5는 갈 것 같아요. 하여튼 대한민국 진짜 큰일 나긴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각자 잘 준비를 하십시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